네,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국민 여러분 조금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레몬리서치 이사 모시고 이번 주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보여주시죠. 삼성 하이닉스가 좀 더 오르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반도체 우리 보면 시장에서 큰일 났다. 네네. 이제 뭐 정말로 뉴스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장에도 5만 5천 원이 갈지언정 팔아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뉴스들이 이제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사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전문가라면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일선까지도 이제 도달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강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날 4%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삼성전자가 4% 상승한 날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포함해서 2번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28일과 지난주 금요일인데 그 말은 올해 중에 2번밖에 없었어? 뭔가 이유가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4월 28일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선당 수율이 좀 잡혔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3나노 양산 일정이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4% 상승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4% 상승하면서 동시에 SK하이닉스도 상승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까? 분명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승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요. TSMC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았고 또 인텔의 제품 가격 인상 소식도 있었고요. SK 하이닉스 투자 감축 소식도 있었고 내년 메모리 업황의 상반기 재고 줄어들 거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만주주 이제 소송 3년 만에 합의했다는 그런 불확실성 재고 소식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 기대감이 좀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현지 시간 지난 14일 민주당 척 슈머 의원이 이르면 이제 내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9일 520억 달러 약 이제 65조 원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상원에서 표결에 붙일 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하는 이유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려는 금액이 170억 달러고 TSMC가 120억 달러 또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식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의 그런 계획들이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동맹 칩4 실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만큼 좀 이번 주에 그런 표결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방금 보여주신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회사들 소위 AMD, 엔비디아, 인텔 같은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이상엽 이사가 말씀하신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법안이 통과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디램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200억 정도 사고 뭐 하이닉스를 8,900억어치 사고 이러는 이유는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반도체도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이제는 거의 꼭대기다.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더 있지 않을까라도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좀 시장으로도 좀 이렇게 관심이 좀 이렇게 그런 매수세가 좀 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약간 쏠림 현상이 심하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좀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지난 6월 같은 경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조 6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아래 보시면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가 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가 6월 달에
5,040억을 매수를 했고요. 싱가포르 국내 이거 싱가포르가 또 4,770억을 매수했고 올해 들어서 꾸준히 매수하고 국내를 매수하고 있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미 5천억 이상을 매수했고 6월 달에 1,400억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좀 약간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민감하게 접근하는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스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국부 펀드가 가장 큰 곳이 있는 곳이 이제 노르웨이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또 자금 관리를 잘하는 그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외국계 자금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 시장을 그래도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미 체크할 수 있어서 이거 자료를 갖고 왔고요. 또 외국인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간 현물에서 6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고 또 지난 5일부터는 외국인이 현물에서 약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바닥이 7월 4일이었거든요. 그러면 7월 5일부터 외국인이 시장 전반적으로 한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그래도 한숨은 좀 돌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외국인이 잠정 실적 발표한 전날 8일부터 5,30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로도 그 바닥이었던 7월 4일부터 1,900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시장 환율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물론 반도체 집중되고 있지만요.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도 좀 바닥을 좀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시장 2,300 지켜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도 외국인 매매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외국인 노르웨이가 많이 샀네요. 네네. 예, 노르웨이에는 제가 한 20번 정도 출장을 가봤었는데 노디아라고 있습니다. 국부펀드. NORDEA 노디아 있고요. 스위스는 자산관리 강점이 있죠. 네네. 거기는 이제 스위스 재보험사가 있습니다. 스위스리라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당연히 GIC 테마색이 있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데이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네네. 이런 회사들, 이런 자산운용사가 들어왔다면 상당히 장기적인 자금입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은 투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데이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IT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좀 종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종목 꼽아보시겠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분위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여타 IT 종목으로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6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흘러내리기 전에 개파락이 나오기 전에 가격이 6만 1,000원 전후, 정확히는 6만 900원에서 6만 1,300원인데 6만 1,000원만 지켜진다면 좀 더 6만 원이 지켜졌을 때보다 좀 더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매수세가 좀 돌지 않을까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관 수급에서는 PSK를 좀 짧게라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네. 외국인 수급에서는 유진테크와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PSK는 아시겠지만 그 스트립 장비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1위인 상황인데요. 제가 2년 전에 5월 달에 탐방도 가봤지만 그때 이미 국산화된 장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시면은 이제 미국 램 리서치가 독점해오던 이제 장비 중에 이제 베벨 엣지 국산화를 2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매출이 내후년에 좀 잡힐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관련돼서 삼성전자에 좀 납품했다는 소식도 네.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 6월 중순 이후에는 좀 기관이 200억 원 가까이 또 매수를 하고 있어서 좀 기관 수급에서 PSK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외국인의 지분율이 3% 이상 상승 올라왔고 또 최근에 또 자사주 공시도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반기 초반에 1분기 때 또 흐름 작년 하반기부터 흐름이 좋았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를 찍었죠. 그리고 모멘텀만 보더라도요. 뭐 반도체, OLED, 태양광까지 함께 여러 모멘텀이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유진테크와 함께 6월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3% 상승한 것도 함께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유진 탱크, 주성 엔지니어링, PSK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죠. 네네. 근데 그간 이제 시장 때문에 별로 좋은 모습을 안 보였는데 PSK 드라이 스트립 장비 세계 1위 요거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기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모양이죠. 네네네. 예. 우리 좀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 좀 공부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이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IPO 하면 기업 공개하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가가지고 기다리셔가지고 네. 예, 청약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좋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상따 무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올해 보면은 성일 하이텍이라고 이게 이제 폐배터리 하는 회사가 하나 IPO를 이제 하는데 네네. 이 회사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섹터가 조금 부스트업이 될까요? 그러면요 어떻겠습니까? 네, 벌써부터 오늘 아침부터 이제 증권사 청약하려고 네. 바삐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성일하이텍이 28일 날 상장되고 오늘 내일 이제 일반 투자자 이제 청약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수요 예측 경쟁률이 IPO 역사상 최고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좀 말씀드려보면은 현대차, 코스모그룹, 고려아연, LNF, 에코프로, 또 두산중공업, IS동서, 인선ENT, 하나기술, 파워로직스 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요, 이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향후,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향후 10년을 바라봤을 때 정말 황금알이 낳는 그런 거위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성장성이 매우 큰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최근에 좀 공급망이 또 불안하고 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의 제조원가도 높아지고 있음을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 상당히 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에 대한 이제 관심이 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또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공모가가 이제 5만 원 이제 정해진 것 같은데 공모가의 이제 90%에 해당하는 가격에서는 이제 환매 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청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8일 날 상장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작년부터 그래 성일하이텍 내년에 상장한다면서 그래서 언제 상장할까 계속 체크했던 기업이기도 한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된 기업들도 좀 이제 상장일로 갈수록 좀 관심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정 매매 차원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흐름 체크하시면서 수급과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함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네네. 모 증권회사에서 나온 기아차에 관련된 리포트였습니다. 근데 제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2022년 2분기 프리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건데 제목이 오타 아닙니다. 네, 제목이 네네. 오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서프라이즈란 얘기인데 이 자동차 섹터, 뭐 인터넷 섹터, 그다음에 많이 빠진 게임 섹터 전부 실적이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정말 먼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쪽으로는 정말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판매와 함께 또 이제 점유율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긍정적인 것은 어닝 시즌에 이제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거는 참 시장이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어닝 시즌을 맞았다는 게 긍정적이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익 증가율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섹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동차 그리고 이제 미디어, 인터넷, 게임 등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자동차 그렇고요. 또 미디어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드라마, 우영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좀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좀 기대감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도 관련돼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신작 출시 기대감도 있고 또 게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도 이제 이익 증가율 모멘텀 강화될 수 있는 섹터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발표되는 실적의 컨센서스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가이던스가 좋다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면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매 관점에서는 좀 정말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매매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조금 이제 출렁거리거나 좀 쉬어가더라도 2,300만 지켜진다면 2,300에 대한 하방 경직성만 강해진다면 이제 개별주로 또 여러 섹터로 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함께 연도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좀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2,300이 중요한 지수 포인트다. 뭐 요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모시고 이번 주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들 섹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